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확정이 있을 예정인데 딱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57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잠룡들, 국힘의 잠룡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채비에 나섭니다. 김문수 장관이 일단 주말 동안 뭐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만나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또 뭐 책을 뭐 2권을 출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뭐 사무실 얻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합빌딩에다가 거기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도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이것도 관심이 많이 쏠려요. 예전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 이후에 구룡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룡이요? 네. 옛날 얘기다. 구룡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 보수의 대권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구룡들이 여론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상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사실상 상수인 상태에서 어떤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경선, 예비 경선, 본경선도 하지 않고 지난 2017년에도 문재인이 그냥 경선을 통해서 한 번의 어떤 후보가 됐듯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진짜 구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잠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부 경선을 그 예비 경선을 하고 또 본 경선을 하면은 여론의 흐름을 상당 부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누구도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그 펼치면서 누군가 그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리안 시리즈 뭐 우리 한참 지금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압도적인 후보가 지금 사실은 거의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러면 오히려 구름 관중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이미 벌써 코리안 시리즈도 벌써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듯이 이렇게 정말 많은 후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떤 지지, 어떻게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또 일정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그리고 중도층까지 견인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어쨌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사실상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권이 굉장히 보수 여건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이번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하고 특히 예비 경선과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 흐름을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난 우리 그 2020년 대선이었습니까? 그때 0.73%로 승부를 갈겼는데 이번도 그 정도의 박빙의 승부는 충분히 가져올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그 이재명은 합니다. 뭐 합니까? 범죄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저는 우리가 그 네거티브도 하나의 선거의 전략인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을사년 2025년에 대통령 선거 2번 합니다. 2번 한다. 이걸로 저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캐치프레이즈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 실질적으로 5월 달에도 그 대법원이 그 이재명의 그 공선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소하고 파기 재판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된 이후 어느 시점이건 특히 올해 내로 예컨대 그럴 일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백보양보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2025년 내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 어떤 그 불안감, 경제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을 꼭 승리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네. 아예 뭐 말씀하셨고 구룡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희룡 캠프 대변해 주시 우리 대변인께서 예. 그렇게 연결되나요? 아예 그렇게 되죠 뭐.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 방금 막 이재명 예.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무도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 무도하겠지만 더 잔인하고 무도한 짓을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요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체계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아마도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에서 밀어붙여 가지고요. 입법을 해가지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 다섯 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전부 다 사면시키는 셀프 사면시키는 그런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무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고 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할 셀프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권력 앞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손으로 사법부를 뭉개버리는 사법 판단을 뭉개버리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국민 여론에 대선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짧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사면법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성인이 같은 작자를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얹힌 다음에 공소 취소해버리는 걸로 끝이에요.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검찰로 하여금 지금 제기하고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의 기소를 취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만세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의회, 헌법재판소까지 이거는 나치보다 더한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견제 심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꿀벌처럼 한 땀 한 땀 우리 꽃으로부터 꿀을 따오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또 임계점이 있죠. 국민들도 임계점이 있으니까 뭐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잣대가 적용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임계점이 어느 순간에는 도달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잣대는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헌재에서 변론 절차를 보면은 일주일에 기일을 2번 잡고 2번 잡은 다음에 또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3분만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3분 물어보는 것도 못 물어보겠고 그다음에 그 반대 신문 사항을 또 미리 제출을 초시계 미리 제출 초시계까지 동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잣대는 공평하냐 하는 국민들이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 불출석이 그냥 기본값이잖아요. 그죠? 기본값이고 26번이나. 예, 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가버리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미 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만 원, 300만 원 여러 번 부과가 되기도 했잖아요. 부과가 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의 임계점에 어느 순간 도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나저나 근데 이번에 이제 경선률이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국힘 경선률이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힘 지지층 다수가 탄핵에 반대해온 상황에서 일단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또 이른바 이제 윤심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 뭐 침묵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국힘 지지층 다수가 또 탄핵에 반대해온 입장이니까요. 윤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형사 재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곧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변호인들과 함께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헌재에서 이미 몇 가지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다퉈야 될 것들을 헌재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변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어제하고 그 전에서 한 2번 정도 메시지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 정도에 한 번 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이거 우파들에 대한 메시지겠죠. 꼭 대선 승리해서 이 무도한 야당 세력을 꼭
심판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후보가 한 명 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그게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나서 전환계 강사가 이제 지지해주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결집을 하고 여기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좁혀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그 무도한 이재명을 막는 거라는 반명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는 거 하나 그리고 개헌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87년 헌법 체계 한계를 뛰어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큰 테마 속에서 개헌과 반명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테마 속에서 결국은 대선을 치러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환계 강사가 도움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본 게임에서는 아마도 개헌과 반명 이 캐치프레이즈 가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그 법원과 검찰에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원에 요청해야 될 부분은 법원에 요청해야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와 관련되는 재판을 이번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예. 네, 지금 다가오는 4월 14일 날 첫 형사 변론 기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계속 그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그에 관련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뭐 공소 사실이 보도가 된다든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고 또 하나 명태균 사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전국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 사건 그리고 또 그 수사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라는 성명까지 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그때 이재명의 대장동,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더랬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번에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던 이 공선법 사건도 그 당시가 그 2019년 10월이었습니까?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판례까지 해서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관련되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니까 대선 6개월 전이었습니까?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비롯한 모든 관련된 수사를 헌법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렇죠. 왜냐? 자칫 그 검찰이 그런 그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대선에 이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를 자제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자제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명태균 뭐 이런 여러 가지 떨거지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어떤 그 주준희 법률위원장 이런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선관위, 선대위 내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에서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대통령과 관련되는 이 내란죄 수사 그리고 또 이 명태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 자체에 대한 수사 정지 이 요청을 반드시 해야 그래야 이런 그 부분으로부터 국민의힘 그 어떤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 자리 특히 제가 계속 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데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오늘 처음 온 이 매일 신문에서 매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드시 이슈를 만들어서 법원과 그 검찰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밝힙니다.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운동의 장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정이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관련된 재판을 좀 미뤄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지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요. 그 지지 후보 없다라는 반응이 이제 28.7%가 났다고 합니다. 한길리서치가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이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 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양자 대결을 해도 그러는데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반응이 28.7%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뭐 다른 조사는 더 많기도 하고 3명에서 4명 정도는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짜냐. 그거 아세요? 지지 후보 1위의 성이 뭔지 아세요? A씨 뭐 A씨 아니 진짜요. 지지 후보 없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 예. 예, 이재명이 해봤자 2위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렇죠. 방금 한길 리서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한국갤럽도 한국갤럽도. 한국갤럽도 4일날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2위가 이재명 대표였었고요. 1위가 바로 지씨였습니다. 지씨. 그리고 1위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2위의 격차가 4%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 넉넉하게. 예. 네, 넉넉하게 이제 예. 앞서고 있는데 어쨌든 지씨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 예. 지씨를 누가 데려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도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고 그 약간 다 놔버리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뭐 이해를 당연히 하죠. 이해를 당연히 하고 저희는 누구보다 더 답답하고 속에 지금 아직도 소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지표도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또 앞으로도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지씨가 1등인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당내 갈등이 있습니다. 여당 갈등 참 많아요. 그 뭐 야당도 갈등이 있지만 야당은 잘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친한계는 일단 윤 대통령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친윤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분열돼서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집단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파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조경태 의원 등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출당을 언급하기도 했고 오늘 뭐 출당식이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자회견 같이 출당식 얘기가 있었죠. 예, 뭐 그런 얘기 출당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출당을 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우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출당 요구하는 퍼포먼스인데 그걸 네. 한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나니까는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도 가서 맞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한계 좀 공격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좀 자중해달라. 왜 지금 윤상희 의원의 지금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그분이 대선 주자였을 거.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또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2등과 3등을 했던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 두 분을 합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겼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탄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열을 얘기한다. 이거는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까치발 들면서 피하려고 한 거와 다를 바 없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창문 걸어 잠고 방문 걸어 잠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빨리 높은 산으로 뛰어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끼리 분열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비록 이제 몇 명은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김상우 의원은 탄핵 찬성파에 가서 울면서 그 헌재의 결과를 막 환영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당 내에서 좀 저게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왜 울기까지 했는지 참.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따져서 징계 회부하느냐, 뭐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 내일 공관위가 결정되고 나면 후보 등록 위한 절차가 들어갈 건데 지금 60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전열을 나누면 안 된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깃발 아래 반명이라는 깃발 아래 개헌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어떤 이제 단단해지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거기 좀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